네, 그럼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개발 분야를 정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안동현입니다. 다른 분들처럼 흥미로운 주제나 개발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코딩 공부를 1학년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계공학과를 누구보다 가고 싶었고 대학에서 들어서는 자동차 공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다 직업도 그렇게 정해질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C 언어 책을 하나 들고 와서 무슨 메모장 같은 곳에 코드를 치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고 저거로 뭘 할 수 있길래 공부를 하지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걸 뭐라도 해야 한다는 학과에 들어오게 되었고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주변에는 이미 들어와 코딩 언어에 능숙한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include stdio인지 스튜디오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해서만 배우는 1학년이었고 술 마시고 놀아도 된다는 1학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만 하자, 완료만 하자라는 생각에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심지어 1학년 때 포인터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연화를 끝낼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괜찮아 1학년이야를 지난 후 제가 마주한 것은 자료구조였습니다. 일단 영어를 직역해서 가져온 과목명부터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특히 C언어 포인터도 다 배우지 못한 제게 교재로 쓰였던 저 책은 한없이 어려운 전공서적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자료고자를 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쓰는 게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기말 시험을 칠 때는 저희 거에 남아있었던 전자 관련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시험 전날에는 저 책이 보기도 싫어서 책을 덮어두고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대충 예상하셨다시피 참담했고 절대 평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수님과 합쳐진 제 성적은 결국 묘비가 세워지고 말았죠. 말 그대로 묘비였습니다. 심지어 저분은 십자가로도 세워주셨는데 저는 진짜 묘비를 주셔가지고 디제로를 주시더라고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밥 벌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닥치는 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민서님이 저번 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저도 노마드 코더를 주축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크롬 웹개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풀스택 클론 코딩도 공부했습니다.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모두 공부를 했지만 사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이 모든 걸 공부를 했던 것이고 급하게 강의를 우선 마쳐야겠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클론 코딩 했던 것에서 부분 코드를 가져와 기어 맞춰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공부했던 것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었습니다. 한참 관심이 많았던 분야였고 때마침 저희과 교수님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분 밑에서 텐서플로우의 기초를 공부할 수 있었죠. 머신러닝과 딥러닝 공부는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모델을 짜거나 데이터 전처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둔 코드를 써서 개발을 하니 재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부 연구원의 길은 어두웠고 월급을 많이 받지 않고 석사 이상의 결과물을 원하는 교수님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그저 대학원에 납치되는 제 미래만 보일 뿐이었죠. 물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학부 연구원이나 대학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뭔가 연구에 무언가 뜻이 있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에 무슨 세상을 바꿔보자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제 길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금은 멈춰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논문을 머금고 자료구조 재수강을 해야 하니 다시 공부를 했고 다음 학기에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기에 알고리즘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웹, 머신러닝, 자료구조, 알고리즘 공부를 여름방학 2달 기간 내에 하다 보니 그나마 1학년 때보다 코드를 다루는 게 훨씬 능숙해졌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심지어 그러던 중 실력이 부족하고 저와는 먼 얘기라 생각했던 DSC 모집 공고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되었고 저는 여전히 부족한 실력이라 생각은 했지만 여기서 더 성장해야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제가 왜 뽑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하게 되었고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멤버로서 DSC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앱 개발 공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우연히도 참가하게 된 해커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솔루션 챌린지를 위해 결성되었던 팀 그대로 이 해커톤에도 나가는 줄 알았던 저는 해커톤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다들 참여 안 한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랜덤으로 결성된 팀으로 해커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팀에 누가 있는지도 해커톤 시작 전날에 알게 되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과 2학년 2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 경험은 전무했으며 또 짧게 진행된 해커톤 특성상 앱 개발이 최적이라는 것을 회의 때 들었을 때는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던 플로터 개발을 시작했고 심지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겨우 하루였습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구글링을 통해 개발을 진행했고 UI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공공 API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화면에 보여야 하는 부분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해커톤 기간 동안 다른 일정이 없었기에 밤새 코드를 뒤적이며 노력한 결과 겨우 성공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커톤을 겨우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탑10에 선정되는 그런 뿌듯한 결과까지 얻은 다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솔루션 챌린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주제로 생각했던 거는 코로나 블루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우울증 상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기능을 주축으로 한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확실히 맨 처음 플로터를 공부할 때보다 능숙함은 달랐지만 뭔가 여기서 더 성장을 해서 좀 더 필요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라는 걸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무사히 제가 맡은 바 다 개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커톤 성격으로 참여했던 게 아니라 솔루션 챌린지로 2달 동안 열심히 코드를 짜며 만들었던 앱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있었고 가장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2가지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난 뒤 플러터 말고도 다른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플러터가 안드로이드나 iOS를 모두 개발할 수 있어서 이게 최고가 아닌가 했지만 기업에서는 이걸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제부터도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 하지만 생각보다 이 고민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우선 애플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미 맥북을 구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준비물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또한 제게 있어서 애플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애플 기기들 간의 연동성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발을 시작하며 꼭 아이폰에서 쓰이는 앱뿐만 아니라 워치와 아이패드, 맥북까지 모두 아우르며 쓸 수 있는 앱 개발을 목표로 iOS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iOS 개발자는 극히 소수라는 얘기도 들었고 때마침 주변에서 개발 공부를 하고 있던 형이 iOS 개발을 시작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 더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iOS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그저 솔직하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제 입사 면접에서 자주 물어본다는 "왜 iOS를 선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없겠죠. 이 질문에 좀 더 회사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어, 사실 제가 발표를 시작할 때 왜 iOS 개발을 선택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셨을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발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iOS 개발 너무 좋습니다. 또 뭐 모두 지금 하던 거 그만두고 iOS 개발을 시작하세요 란 말이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제 개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구나를 느끼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잘 들어보셨다면은 사실 제가 다른 특기생 친구들보다 코딩을 훨씬 못했던 시기부터 자료 구조를 망치고 웹 개발을 시작하고 머신러닝도 건드렸으면서 결국 플러터의 재미를 느껴 iOS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사실 제 계획대로 된 일이 여기에 정말 몇 개나 있을까요? 어, 솔직히
뭐 좀 무거운 발표가 됐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인생 계획대로 되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별로긴 한데 정말 인생 계획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제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긴 하지만 당장 제가 저번 주에 서울에 갔다 왔을 때 실수로 기차를 늦게 예매한 점, 기차를 늦게 예매해서 오후 아침 10시에나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오후 4시에 집에 가게 되어서 그 사이에 서울역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하철을 몇 번 환승을 하고 경복궁 근처 안국동에 가서 거기서 2 시간 동안 앉아서 버스킹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과연 제 계획에 있었던 일일까요? 저는 그런 사소한 일들조차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도 저는 제가 개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짤과 같이 저는 이 학기에는 휴학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까 싶습니다. 그 경험들 중에는 꼭 iOS 개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도 있을 테고 이 반년 동안 시간 동안 제가 개발이 아닌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발 분야를 정하는 일부터 꼭 개발이 아닌 일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발로 성공을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게 하는 위로이자 혹여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제 조그마한 위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